되게 불길한 카톡이 탁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뺏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바짓가랑을 잡고 막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약사스 책상의 작가 유선춘 약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입지를 잘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약국이 성공할까? 그리고 계약을 정말 어떻게 해야 견고하고 단단할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성공담보다 사실 실패담이나 정말 뭐 쫓겨났거나 잘못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막 남들은 아니 행신코리아 약국 엄청 크고 엄청 식구도 많고 잘 되지 않나요? 라는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 뭐 저라고 실패가 없었겠느냐면은 이런 실패들이 시행착오들이 쌓여서 약사님들이 조금 덜 상처받고 덜 폭풍우에 휘말렸으면 좋겠다라는 선배의 마음으로 책을 진심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약사의 책상은 진짜 책상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짠 이렇게 열면 책상이 반이 접혀 있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이 책은 이렇게 열어보시면 모든 질문에 답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약국 약사가 됐을 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는 손님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버겁고 힘들었던 한 초년생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 무게를 안고 문을 열고 또 닫고 문을 열고 또 닫았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가 먼저 걸어본 저의 이야기를 넘어졌고 울컥했고 근데 그럼에도 끝내 약사라는 이름으로 살아낸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국병에 걸리신 약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약국 개국을 되게 환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로망?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로망과 현실을 좀 약간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을 민낯을 좀 낱낱이 벗겨놨습니다. 손님이 줄 서는 약국도 있지만 되게 사라지는 약국도 요새는 굉장히 많거든요. 성공과 실패를 가른 중요한 차이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아무래도 약사는 참 이게 좀 슬퍼요. 경쟁자처럼 내 약국을 하고 또 근처 약국은 어쩌다 보니 경쟁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 서로 교류를 하는 공간이 많이 적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생존 비법을 좀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개국 약사 10인 저랑 좀 친하신 지인 약사님들한테 인터뷰를 좀 해서 10인의 고백을 좀 담아 놓았습니다. 약국은 형태가 다양한데요. 개국 약국 보면 동업 약국이 있고 혼자 하는 약국이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온누리라던가 휴베이스, 참약사 이렇게 그 이름이 같은 프랜차이즈 약국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의 성향과 이 개국 형태를 어떤 게 잘 맞는지 최적의 개국 형태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나와의 잘 맞는 개국을 찾을 수 있게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걸 보면 내가 혼자 하는 게 맞구나. 동업을 해도 괜찮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물론 GPT나 제미나이가 워낙 똑똑해졌지만 이 빅데이터들이 정보가 공개된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걸로 상권 분석하는 방법들이 좀 실려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부터 카운팅을 시작해서 30일 정도 이후에 개국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국의 프로세스인데요. 그 30일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스케줄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고 이런 걸 준비해야 한다. 이런 걸 써놨고 이걸 제일 좋아하시던데 개국하시는 분들이 약 주문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가장 우리 초보 약사님들이 겁이 나고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주문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이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1000개를 써놓으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탑 100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개국을 하셔서 제가 가서 도움을 좀 드렸어요. 정리하는데 근데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이걸 펴놓고 탑 100을 막 보면서 주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국을 열었을 때 거의 한 석 달에서 6개월간은요. 이렇게 없는 것을 손님들이 찾으시면서 공부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사놓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템들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 속에 있던 시행착오들을 탑 100으로
만들어 놔서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탑백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의약품 구매 실전 가이드라고 해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뭐 조금 살 수 있는지 얘기를 좀 써놨어요. 두 번째, 개국에 대한 실전 가이드를 좀 써놓고요. 세 번째가 가장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으신 분들 피드백을 들어보면 챕터 3를 읽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왜 그러냐면 안에 이제 계약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근데 약국의 3대 핵심 계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약국 매물을 접하는 컨설팅 분들과 하는 컨설팅 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국을 결정했지만 원래 있던 양도양수 약국이면 권리 계약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 상가를 진짜 소유를 하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핵심 계약이고요. 사실 계약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인테리어도 계약하셔야 되고 기장도 계약하셔야 되고 정말 수없이 도장을 찍어야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3대 핵심 계약은 컨설팅 계약, 권리 계약,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과 누구와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써놨는데요. 실전 분쟁 사례들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잘못된 위험 요소들이나 이런 것도 나열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계약의 기술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독점권이라던가 특약 이런 것들이 주의할 점들을 제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 4에는 제가 또 마케팅을 지금 현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약사보다는 경영을 할 줄 아는, 운영을 제대로 하는 약사님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던 마케팅 개념들을 약국 개념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또 해놨고요. 감이 아닌 데이터로 우리 약국의 매출을 좀 확인하는 방법과 앞으로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나중에 잔고와 이런 재고를 계산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엄청 커지는 약국도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고 관리에 대한 오류나 해결책들을 좀 써놓았고, 근데 요즘은 약국도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사님들 자체가 이 약국을 책임지는 브랜드 메이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의 기술들을, 고객을 이해하는 기술과 약국 경영을 좀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써놓았습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약국은 제자리라고 따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제약사나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기 자리가 공간이 있으면서 책상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약국에서 내 공간을 갖기에는 너무나 좁거든요. 내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와서 너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뭔가 이 안에 있는 어떤 진액이나 골수 같은 게 쑥 빠지는 느낌. 왜냐하면 저희는 직업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 지식을 바깥으로 빼서 내가 아는 걸 알려드려야 하며 설득해야 하며, 어떨 때는 정말 뭐 명령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에너지가 매일매일 쑥쑥 빠져나간 느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번아웃이 와서 제가 저를 채우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책상에서 내가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거나 내가 빠져나간 지식들을 다시 골수를 넣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좀 채워졌어요. 약사님들도 책상 같은 걸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약사스 책상으로 썼습니다. 지필은 6개월 정도 매일 뭐 진짜 한두 시간씩 정리하면서 했는데요. 여름에 탈고를 했거든요. 근데 탈고하고 수정이 6개월 걸렸어요. 이유는 애매모호한 그런 임대차 계약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자문분들이 좀 계신데, 이 많은 전문가들이랑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교정 교열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기본서가 돼버리면 기준서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국가의 어떤 후배님들이 보셨을 때 너무나 확고하게 잘못된 기준이 전달되면 이게 오히려 시장이 분란이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약국을 개국을 하면, 저는 감히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토크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든 직업군들과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돈을 빌려서 돈을 써야 하고 정말 딱 하고
약국이라는 공간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게 개국이거든요. 저는 어려운 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심축으로 잡고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 근래에도 뭐 이렇게 5년 6년 동안 계속 개국을 도울 때마다 초년생 약사님들 처음 개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감정 그리고 초기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너무 무겁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약국 개국을. 저는 정보를 몰라요. 선배님 다들 알아서 잘하던데 왜 저만 모를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약국은 어디 있죠? 사실 되게 절망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약국을 가벼이 여겨서 개국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책을 좀 어렵지 않은 말로 잘 풀어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약국을 고배를 마셨던 에피소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웠던 날들이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약국을 인수를 하게 됐어요. 아주 우연히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저 개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데 저런 데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국장님께서 갑자기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급하게 그래서 혹시 약사님 약국을 찾으면 우리 약국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을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이게 아름아름으로 알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6시 계약이라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5시 25분쯤에 되게 불길한 카톡이 탁 울렸어요. 이상하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육감이 있는 것처럼. 국장님 원래 이제 파신다는 매도 약사님 톡이 이름이 딱 떴는데 이거 계약 안 된다고 말하는 안 판다고 마음을 바꾸신 건가 싶어서 딱 카톡을 열어봤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약사님 미안해요. 나는 정말로 우리 약사님한테 내 약국을 너무 넘겨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내 약국을 내가 주고 싶은 약사님한테 못 주는 이 상황이 나도 참 힘들고 비통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건물주님께서 내정한 약사님이 계셨고 근처에서 하시던 약사님이셨는데 그 지금의 이 약국 건물주님이랑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약사님이 자제분이 약사님이셔서 그 자제분께 이 약국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뺏어가신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일단은 약사님이 와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부동산에 갔거든요. 제가 이 동네에서 진짜 제일 가는 약국으로 제가 진짜 친절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약국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말 울고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뺏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쪽 다른 자제분님은 나오진 않았고 그냥 건물주님만 나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저를 만나기로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울었어요. 진짜로 너무 심하게요. 그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는지 아유 이러면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이틀 있다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엄청 희망을 품었죠. 이틀 동안. 나의 이 울음이 그래도 좀 동요해 주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좀 가셨을까? 근데 결국 이틀 뒤에 저는 통보를 받죠. 결국에는 그 약국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다치게 되는 순간들이 저 말고도 지금 제가 도와드렸던 N번째 개국 분들 중에 많아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 뭐 엄청난 개국을 정말 잘하는 약사, 전문가로 보셨겠지만 저도 고배를 참 많이 마셨던 약사로서 가슴이 많이 찢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걸쳐오면서 덕분에 단단해진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이 이 약사스 책상이 나올 수 있게 유선춘 약사를 만들어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눈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한 그 약국에 훨씬 더 제 인생을 다 바쳤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필요 없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도 하고요.